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건, 반기문 이 두 사람과 전혀 다른 세 가지 점, 그러니까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두 분과 윤석열 전 총장이 다른 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신지호 전 국회의원이 주간조선에 쓴 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도 거기에 함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요, 3월 4일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을 하자 짐짓 무심한 척 하려고 했어요. 뭐 찻잔 속에 태풍일 것이다, 반짝 효과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여기에 반응을 보이면은 오히려 그것이 컨벤션 효과를 높여줘서 윤석열의 몸값만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치러진 정확하게는 4번의 여론조사, 그리고 5번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모두 5번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인 1등으로 나오는 겁니다. 찻잔 속의 태풍, 반짝 효과, 반딧불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라? 와, 민주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한때 반짝 지지율 1등이었던 고건도 같고 반기문도 훅 갔다. 훅 갔다. 훅 갔다고 그랬습니다. 윤석열의 반짝 지지율 1위는 조만간 가뭇없이 사라질 것이다. 언제 그랬었어? 이렇게 사라지는 걸 가뭇없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과거 반기문이나 고건도 뜰 때는 무섭게 떴었다. 정치인 윤석열의 앞길을 미리 내다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평가절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그래, 문재인 정권의 비판의 날을 세울 때 그런 동지적 느낌을 가진 적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정치권에서 보면은 대권 주자들이 봤을 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고건 반기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윤석열도 지가 검사일 때 윤석열이지 정치판에 들어봐라. 되겠냐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제3지대 주자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고건, 반기문, 아니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제3지대에서 대권에 도전을 했었지요.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고건, 반기문과 전혀 다른 점 세 가지, 그중 첫 번째,
그렇습니다. 맷집입니다. 맷집. 맷집이라는 건 뭐냐? 원래 권투, 복싱에서 나왔던 말이지요. 상대편으로부터 아무리 펀치를 맞아도,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힘. 이걸 맷집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요, 여의도, 특히 여의도 정치권은 사실은 진흙탕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면에서 폭격을 할 때도 있지만 살짝 거슬리기, 돌려까기, 옆구리 찌르기, 마타도어, 여러 가지 바이러스만 변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진흙탕, 이 이전투도 요즘은 변종 수법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반기문은 19대 대선 1년 전인 2016년 6월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26%를 얻어서 16%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여유 있게 10%포인트나 앞서서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자기 임기 멋있게 딱 마치고 그 다음에 그해 5월 대통령 선거를 넉 달 남짓 앞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팡파레 소리를 울리면서 금의 환영을 했지요. 그런데 이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앞에는 몇 가지 작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항철도 표를 구매를 하면서요, 10,000원짜리 지폐를 2장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울 들어올 때 지하철 값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 혹은 감각조차 없었다는 걸 그냥 드러내버리고 말았죠. 음성 꽃동네에 가서 죽 떠먹여주기 이 봉사를 한답시고 가셨는데 턱받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선친 묘소에서 퇴주잔을 원샷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소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전국적으로 활약을 펼친 게 누구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하고 접촉을 했다던 드루킹이 반기문 죽이기 댓글로 사이버 공간을 도배질을 해버린 겁니다. 반기문 씨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런 약간은 비굴해 보이는 메시지를 남기고 물러났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실망했다. 자기 반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레이스에서 어이없이 하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랬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고건 씨 얘기해 볼까요? 고건 씨는요,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한나라당 빅3로 일컬어지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이 세 사람을 멀찍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날 고건 총리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한 인사였다. 그러자마자 고건 총리 역시 마치 기운을 잃어버린 기러기처럼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이없이 날개를 접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도 그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고건, 반기문, 윤석열 세 사람 다 뭐다? 고시 출신,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리고 좌우 양쪽 정권에서 모두 승승가도를 달렸던 사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든 우파가 정권을 잡든 항상 양진역 땅만 밟았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이 다른 점, 지난
1년 반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집권 세력의 집요한 찍어내기를 견뎌냈다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맷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건과 반기문은 나이 몰라 벤츠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쫙 달리다가 가혹한 시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휘발유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겁니다. 우리가 속어로 앵꼬 났다고 그러지요. 윤석열은 다릅니다. 윤석열은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머리에는 뭐가 씌워져 있다? 그렇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걸 신지호 전 의원은 맷집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반기문과 고건과 반기문에게 없고 윤석열에게 있는 것, 그것은 온갖 집요한 찍어내기를 견뎌낸 맷집. 그 다음 고건하고 반기문에게 없는, 윤석열에게만 있는 두 번째 것, 세 가지 중 두 번째 것, 그거는 언변입니다. 말솜씨. 요즘 정치는 이미지라고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이미지 정치보다 더 중요하게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 중에 기초는 말입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지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 고건과 반기문은 공무원 화법을 구사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뜨겁다는 건지, 차갑다는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술인지 물인지, 이게 고건과 반기문의 화법이었습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화법은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비를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격력 제로, 이게 바로 공무원 화법인 겁니다. 공무원 화법은 유권자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 진의가 무엇인지, 속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정치부 기자의 해설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공무원 화법입니다. 윤석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했던 말,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이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완판. 통렬하지요. 해석이 필요 없지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윤석열의 화법인 겁니다. 윤석열은 이 고시생이었을 때요, 고시를 9번이나 떨어졌죠. 구수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도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이제 물론 좋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점심 먹고 이제 고시생들도 커피는 한 잔 먹는데, 커피 먹다가 옆방에 있는 고시생하고 나라의 앞날을 놓고 토론이 붙으면 그 토론을 밤새 해버린다는 겁니다. 좀 어이없는 사람이긴 하지요. 아니, 토론은 10분 이내에 끝나고 빨리 가서 책 봐야지. 근데 토론. 그리고 친구 상가에 가서 사흘밤 내리 밤새워주기. 밤새우면서 뭐 하겠습니까? 토론하는 거지요. 이제 이런 그 윤석열의 그 즉흥적인 말솜씨, 이런 말솜씨, 언변, 이게 이제 그런 곳에서 다져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건과 반기문에게 없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윤석열에게만 있는 것. 그것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고건, 반기문 풋풋한 이미지 연출하고 그러면서 딱딱한 공무원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다른 나라들보다 사뭇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끼리, 구성 조직체, 구성 단체들, 구성
그 커뮤니티 이것들을 조정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조정을 하려면 그 국가 지도자가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조정을 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조정의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미학, 고건의 기다림의 미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의 쾌도 난마와 같은 얽혀있는 매듭을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내려고 하는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라 칼을 빼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내리쳐서 매듭을 끊어버리는 이런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윤석열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도 혹시 고건 반기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신지호 전 의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건과 반기문에게 없는 세 가지 윤석열에게만 있는 것. 첫 번째 맷집, 두 번째 말솜씨, 언변, 통쾌한 말솜씨, 세 번째 카리스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하면 좋겠다. 너무